해리엇, 한윤섭은 굿모닝 파파, 만적이난 봉주르뚜루 등을 썼습니다. 줄거리입니다. 해리엇은 175년을 살았다. 너구리 올드는 해리엇을 진찰하고 나서 3일이면 생명이 모두 빠져나갈 거라고 했다. 원숭이 찰리는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동물원으로 보내졌다. 차에 실려 공원 관리소에 도착했다. 한 아이가 찰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자기 아빠한테 찰리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는 찰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이 아빠는 작은 동물원의 주인이다. 실내 우리 안에는 난폭한 개코 원숭이들이 있었다. 우두머리 스미스는 찰리에게 언제까지 사람들이 널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해? 하고 야유를 보냈다. 아이는 찰리에게 해리엇을 가장 먼저 인사시켰다. 170년을 산 해리엇은 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며 인사를 했다. 찰리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찰리에게 다가왔다. 찰리,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지? 아이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찰리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을 어슬렁거리다가 벽에 걸린 열쇠꾸러미를 움켜쥐었다. 사육사는 찰리를 개코 원숭이 맞은편 우리에 넣었다. 갑자기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바나나 껍질이 날아왔다. 개코 원숭이들이었다. 찰리는 우두머리 스미스가 던진 돌에 맞았다. 스미스는 이런 돌 하나도 피하지 못하는 건 원숭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찰리는 돌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어 손에서 열쇠꾸러미가 떨어졌다. 스미스는 야비한 표정으로 얼마든지 살아도 괜찮으니 열쇠를 달라고 했다. 찰리는 열쇠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때 중앙 통로 쪽에서 해리엇이 천천히 다가왔다. 아가야, 두려워할 것 없다. 난 내 친구다. 스미스는 화가 많이 난 듯 했지만 찰리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 해리엇은 찰리에게 말했다. 난 오늘 이 자리에서 잠을 잘 거야. 넌 이제 혼자가 아니다. 찰리는 개코 원숭이들이 정신없이 아침을 먹는 틈에 열쇠를 구석에 묻었다. 밤이 되자 스미스는 열쇠를 주지 않는 찰리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다른 개코 원숭이들도 소리를 질렀다. 스미스가 돌을 던졌다. 다시 나타난 해리엇이 스미스에게 말했다. 여기는 동물원이야. 먹이도 풍족하고 넌 왜 다른 동물을 못살게 구는 거냐? 저 아이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열쇠만 있으면 난 자유의 몸이 되고 이 동물원이 내 세상이 되는 거라고요. 스미스의 말을 듣고 해리엇이 입을 열었다. 찰리는 아주 영특해. 스미스, 내가 사람의 열쇠를 가지고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스미스는 화를 참지 못하고 해리엇에게 돌을 던졌다. 해리엇은 찰리를 아래쪽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주 오래전 나도 사람이 세상에 왔을 때 너처럼 외로웠단다. 사육사는 찰리를 해리엇과 늙은 너구리 올드 그리고 코알라 등이 사는 아래층 우리로 옮겼다. 사육사들이 태어날 때부터 금방 죽을 거라는 올드는 보통 너구리와 달리 30년을 넘게 살고 있다. 올드는 동물들이 아픈 이유까지 냄새로 알 수 있다고 했다. 아래층 우리의 동물들은 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었다. 어느 날 밤 개코 원숭이 우리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스미스의 아기가 죽어가고 있었다. 사람이 준 사탕이 목에 걸렸다. 찰리는 결단을 내려 묻어둔 열쇠를 꺼내 올드와 해리엇과 함께 개코 원숭이 우리로 갔다. 올드는 손톱 끝으로 아기 원숭이 목에서 사탕을 끌어올렸다. 아기 원숭이는 몇 번이나 큰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고는 드디어 눈을 떴다. 해리엇에게 생명의 힘이 남은 것은 이제 하루뿐이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모든 친구들과 가까이에서 인사를 하고 싶어. 밤이 되자 찰리는 차례차례 동물들 우리의 문을 열어나갔다. 해리엇은 개코 원숭이들과도 인사를 하고 싶어 했다. 스미스가 다가왔다. 당신한테 돌을 던진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내 아이를 살려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해리엇이 입을 열었다. 이곳의 동물들은 모두 친구다. 이곳은 따뜻해야만 한다. 해리엇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섬이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곳은 천국과도 같았지. 많은 거북과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배에 실렸어. 비글호의 화물칸에는 많은 동물들이 잡혀 있었다. 며칠이 지난 뒤 사람들은 커다란 밧줄을 들고 거북 한 마리를 묶어서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난 뒤 또 한 마리의 거북을 묶어서 나갔다. 화물칸으로 매일같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훗날 그가 동물들을 관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다윈이라는 것도. 다윈은 핀치 3장을 들고 나간 후 다음날 그대로 가져왔다.
하지만 사람들이 묶어 데려갔던 거북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섬에서부터 거북을 따라왔던 핀치는 사람들이 거북이의 몸을 자르고 불에 태워 먹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거북들은 사람의 먹이였다. 가장 나이 많은 거북이 말했다. 난 가장 오래 살았어. 내가 가장 먼저 나갈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어린 거북들이 살아남을지도 모르잖아. 모두 갈 수는 없어도 누군가는 바다를 만날 거야. 다른 거북들도 순서를 정했다. 그리고 나는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우리 거북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46마리였던 거북은 이제 12마리만 남았을 때 배가 한 곳에 정박했다. 사람들이 세상이었다. 다윈은 나를 해리엇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우리의 땅을 갈라파고스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윈과 헤어져 또다시 배에 태워졌고 도착한 곳은 지금 이 호주 땅이었다. 난 한 번도 갈라파고스를 잊어본 적이 없다. 바다를 만나면 바다가 갈라파고스로 나를 데려갈 거라 믿었는데 그런 기회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겠지. 하지만 내가 살아온 삶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았다. 갈라파고스가 그립지만 너희와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 이것이 내 마지막 이야기야. 이야기를 듣고 난 찰리는 해리엇에게 바다가 정말 갈라파고스까지 데려다 주는지 물었다. 찰리는 사람들과 살았을 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바다를 본 적이 있었다. 찰리는 해리엇에게 말했다. 해리엇, 우리가 당신을 바다에 데려다 줄게요. 제가 길을 안내하고 개코 원숭이들이 당신을 끌고 밀 거예요. 그리고 올드가 당신의 생명을 지킬 거예요.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망설이는 해리엇에게 찰리는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물었다. 해리엇이 말했다. 그래, 바다로 가고 싶어. 아니, 난 바다로 갈 수 있을 거야. 무리로 돌아가는 동물들은 해리엇의 뒷모습을 보면서 기쁨이자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다행히 길은 가파르지 않았다. 걸어가는 내내 찰리의 머릿속에서는 혹시나 해리엇의 생명이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멈추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산 아래쪽으로 도로가 보였고 도로 건너편 어둠에 바다가 뒤섞여 있었다. 이제 해리엇의 몸에는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해리엇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정말 살아서 바다를 보게 되었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리엇은 바다에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있는 힘껏 발을 저었다. 그 순간 해리엇은 마지막 생명의 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다가 날 갈라파고스까지 데려갈 거야. 눈이 감기고 세상의 빛이 사라졌다. 해리엇은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갈라파고스가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동물들이 돌아간 동물원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의미를 찾는 질문입니다. 동물원과 갈라파고스. 해리엇은 동물들에게 동물원에서 지냈던 시간이 결코 절망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리엇이 정말 원했던 것은 자신이 태어났던 갈라파고스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개체나 개체군이 사는 곳을 우리는 서식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식지는 자연환경을 말합니다. 개체는 자신의 서식지에서 먹이를 구하고 쉬며 번식을 합니다. 동물원은 인공환경입니다. 먹이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집이 제공됩니다. 찰리는 숲으로 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 사람들의 집에서 살았고 목에 쇠줄을 달고 있는 흰줄 원숭이는 애써 먹이를 구할 필요도 도망 다닐 필요도 없는 이곳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먹이와 안전을 제공해주는 인공환경이었지만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리엇과 거북들은 사람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할 때 바다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물들은 어디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동물원일지 아니면 자신들이 태어났던 야생일지 궁금합니다.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동물원은 사람의 무엇과 같을까요? 사람에게 해리엇의 갈라파고스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질문입니다. 찰리의 엄마는 찰리에게 엄마가 잡혀도 찰리는 계속해서 숲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육사들은 찰리가 너무 늦게 동물원으로 오면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찰리는 아이와 살 때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찰리가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 아빠는 찰리를 보내면서 동물은 동물끼리 살아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동물은 왜 동물끼리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개코 원숭이들은 왜 찰리를 원숭이가 아니라고 했나요? 우리는 어떤 특징을 보고 원숭이라고 판단하나요? 해리엇은 스미스에게 여기는 영역이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에게는 왜 영역이 중요하고 해리엇은 왜 소용이 없다고 했을까요? 스미스는 해리엇에게 동물들한테는 언제나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가 말한 질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해리엇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기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왜 기분을 좋게 할까요? 비글호에 탔던 가마우지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리엇은 동물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유이자 죽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해리엇은 비록 바다에 가지 못했지만 삶이 결코 절망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리엇은 동물원에서 다른 동물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원으로 돌아온 찰리는 스미스에게 돌아갈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스미스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찰리가 어디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런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입니다. 사람과 동물. 해리엇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해리엇은 사람을 다른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그들이 섬에 머무르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리엇이 본 사람들의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동물은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빠른 치타도 잡을 수 있고 자신보다 무거운 코끼리를 죽일 수 있고 새들보다 높이 날을 수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동물들을 지배하는 방식은 가지가지입니다. 밀렵꽃처럼 잔혹하게 동물을 파괴하기도 하고 품종을 바꾸어가며 인간에게 유용한 동물이 태어나도록 합니다. 반려동물로 함께 살기도 하고 동물원에 가두어 눈요기를 합니다. 다윈의 동물들처럼 연구에 희생되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동물들이 사람들의 식용으로 키워지고 도축됩니다. 원래는 동물의 서식지였던 곳을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은 멸종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리엇이 말하길 사람이 동물과 가장 달랐던 점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생태계를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힘이 세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동물들을 지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뛰어난 능력은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지구상의 생명체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쓰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찰리와 찰리의 엄마를 데려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흰줄 원숭이는 찰리에게 찰리가 살았던 숲이 원숭이의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했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한 찰리는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찰리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찰리는 다시 태어난다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찰리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해리엇이 말한 사람들과 동물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글호에는 많은 동물들이 잡혀와 있습니다. 거북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46마리가 한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여러 마리의 거북을 한 우리 안에 가두었을까요? 다윈은 핀치를 데리고 가서 무엇을 했나요?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동물을 해야 하는 것은 옳을까요? 왜 그런가요? 지금까지 한윤섭의 해리엇을 살펴봤습니다. 책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동물의 관점으로 야생에서 사는 것과 동물원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람과 동물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